이건 정말 최악이야. 오, 신이시여,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싶어. 거긴 조용하고 내 생각엔 석유 저장소 같은 데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마스카라도 아니잖아.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휘발유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쿠폰으로도 연료를 살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경고했었죠.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에서 휘발유를 실어오던 도하시설과 항구를 타격했습니다. 이 사실은 러시아가 임명한 이른바 크림반도 수장 세르게이 악쇼노프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케르치 해협 교량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해당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크림대교 양쪽에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다리에 대한 정찰만 했다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휘발유뿐만이 아닙니다. 악쇼노프는 또한 공식적으로 크림 주민들에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이후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경고를 믿지 않고 점령된 크림에 도착한 러시아인들은 이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림 대교에서는 대혼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도 전기 공급 문제로 인해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했듯이 케르치 페리 운항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의 무인 시스템 부대 지휘관인 마데르가 러시아 유조차를 타격하는 최신 영상을 마데르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를 연결하는 다리를 공격하는 최신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이 단순한 개별 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크림반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입니다. 한편 연료 위기가 러시아 전역을 완전히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 트베르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휘발유 판매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러시아 연방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휘발유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오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사거리 3,000km의 신형 드론 파이어 포인트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20일 이 드론들이 러시아 튜멘까지 도달했습니다. 참고로 그곳까지는 2,000km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심하네. 고마워. 그래, 저건 VT거에 있는 탱크야. VT거에서 바로 보여. 지금은 어때?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중엔 뭐 진정해 니키타 정말로. Там попали, по-моему, в нефтебазу какую-то или что, просто всю ночь. Огонь херачит, думала, там сколько уже. 아무것도 암시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밤 우리는 가까이에서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크림 대교를 봤어. 이런 메시지가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군 무인 시스템 부대 계정에 올라왔어. 이것이 몇 분 뒤에 우리가 알게 된 소식들의 서막이 되었어. 크림은 점점 완전한 고립에 가까워지고 있어. 6월 20일 일요일 새벽 임시 점령된 크림의 여러 지역에서 연속 폭발이 일어났어. 폭발 소리와 러시아 점령군의 방공 시스템 작동 소리가 반도 내 여러 대도시와 지역에서 동시에 들렸어. 특히 케르치, 바흐치사라이, 세바스토폴, 심페로폴 주민들과 니즈네고르스키, 크라스노그 바르데이스키, 크라스노페레콥스키 지역 주민들이 방공 시스템 작동을 목격했다고 전했어. 아침에 점령군은 케르치 다리의 차량 통행을 긴급히 차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그곳에는 엄청난 차량 익렬이 생겼어. 그리고 러시아 언론 자체 보도에 따르면 700대가 넘는 차량 2주를 섰다가고 해. 방공 시스템에 폭발음이 들렸어. 드론 공격 결과
케르치 해양 항구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현지 연료 터미널이 타격을 입었어.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일요일 새벽에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300km 떨어진 곳에서 크림대교 양쪽에 있는 러시아 군사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어. 이건 임시 점령된 크림 케르치 유류 저장소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해상석유 운송에 관한 내용이야. 결국 크림의 러시아 점령 행정관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크림 주민들에게 보내는 연설에서 6월 21일부터 병합된 크림의 모든 주유소가 휘발유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어. 그래, 크림은 휘발유 없이 남았어.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인들에게 모든 게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했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의 정유 공장 공격은 마치 목이 물린 것처럼 러시아인들이 아주 빠르게 그 여파를 처리한다고 했지. 이제 악쇼노프의 발언을 인용하겠다. 존경하는 크림 주민 여러분, 오전 9시부터 크림의 주유소에서는 현금 및 비현금 결제, 그리고 법인 및 개인에게 발급된 쿠폰으로 연료 공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연료는 오직 크림 공화국의 생명 유지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에만 공급될 것입니다.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 사항은 추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모두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공식 정보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크라이나군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 로버트 브로디 마데야르가 케르치의 유류 터미널의 유류 저장소가 타격받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포착되었고 상황을 보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더 많은 세부 정보가 나왔는데 러시아가 점령한 케르치의 타만스카야 거리 케르치 상업항 유류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케르치 항구의 유류 저장소는 이른바 크림대교가 해안선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1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케르치 해협을 통해 석유 제품, 특히 중유와 디젤 연료를 저장하고 한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곳은 연료 터미널이기도 합니다. 터미널은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고 크림 카프카스라는 이름의 페리 운항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케르치 해협의 러시아 쪽 해안에서도 카프카스 항구에 불이 났습니다. 이 항구는 자동차와 철도 페리의 운항을 지원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춰버렸고 이제 러시아인들은 크림을 전혀 떠날 수 없다며 울고 있습니다. 기차역으로 갔어요. 여기는 기차역이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돌밭이에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와, 신이시여, 왜 제가 여기 있나요?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긴 왜 이렇게 패어져? 모스크바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공격 이후 크림반도에는 휘발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쿠폰으로도, QR코드로도, 인맥이나 연출로도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도 휘발유가 물리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군대가 바로 그 케르치 페리 노선과 러시아인들이 반도에 휘발유를 운송하던 항구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물류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 당국은 케르치 페리 노선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지방의 비상대책본부는 대형 화물차의 크림대교 통행 금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대형 차량 운전자들에게 RE 280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스토프나도노, 타간로그, 마리우폴, 멜리토폴을 거쳐 심페로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도로가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5월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도로를 화력권 아래 두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유조차와 대형 트럭이 이 도로에서 공격당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이 도로로 가면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편으론
케르치 페리 노선이 중단되었습니다. 크림대교에서는 더 많은 화물 운송 때문에 휘발유를 실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과하는 것뿐이지만 그곳도 갈 수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노보로시아 또는 크림으로 가는 육상 통로이라고 불렀던 도로가 우크라이나 군대제 완전한 화력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물류가 사실상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군대는 임시 점령 중인 헤르손주 헤니체스크의 도로 및 철도 교량과 임시 점령 중인 크림의 아르물세타리티스에 있는 도로 교량에 일련의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트 분석가들이 손상된 다리들의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헤니체스크의 도로 교량에는 2개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르명피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이후 도로 교량이 4군데에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점령군은 화물 운송을 위해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서 다리 대신 흙으로 만든 임시도로를 건설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페리도 공격을 받아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크림 주민들에게는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병합된 크림에서는 전력망 시설의 사고로 인해 전기 수비 제한 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는 6월 21일 아침부터 순환 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점령자이자 도시 행정 책임자인 미하일 라즈보자예프는 이 단전이 세바스토폴 외곽의 전력망 과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압니다. 하지만 크림반도는 러시아인들에게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부족 현상이 점점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 부족과 연료 가격 상승은 이전에는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는 러시아의 도시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위기는 이미 산트페테르부르크, 툴라, 보로네시까지 확산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각 지역에서 운전자들은 주유소에서 줄을 서야 하고 휘발유 판매가 제한되거나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일부 로스네프티 주유소에 줄이 생겼고 크릴라치코 지역의 가즈프롬네프티 주유소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가즈프롬네프티 주유소에서도 줄이 생겼으며 운전자들은 한 번에 60m 이상 주유할 수 없도록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러시아 수도에 있는 일부 타트네프티 주유소에서는 차량 한 대당 A95 휘발유를 최대 30리터까지만 주유할 수 있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틴 대통령은 불과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에 대해 이건 별거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는 우리가 공장을 아주 빠르게 복구하고 있고 전혀 문제도 없고 부족 현상도 없으며 휘발유도 아주 충분하니 씻지 않은 러시아인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티베리에서도 줄이 길고 제한이 있으며 모르도비아 주민들 역시 휘발유 부족을 호소합니다. 사란스크에서는 주유소에 수십 대의 차량이 줄을 섰습니다. 콜롬나에서는 일부 주유소가 연료 부족으로 인해 임시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예는 정말 끝없이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에서는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근처의 일부 타트네프트 주유소에서는 A95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5루블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러시아 수도에서는 이 종류의 연료가 리터당 약 70루블 정도입니다. 일부 대형 석유회사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주유소 네트워크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연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러시아인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격 상승과 휘발유 공급 차질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부 지방당국은 위기 여파를 완화하려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결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라토프 지역에서는 이미 수요 증가와 공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에 대한 연료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국은 주유소가 가격을 올리는 것을 단순히 금지할 것이고 이것이 모두 손해로 이어진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러시아를 주유소 국가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주유소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정유시설을 공격하는 한 러시아가 연료 위기를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런 공격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우크라이나는 튜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 따르면 이번 공격에 파이어포인트의 신형 드론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어 인용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장거리 제재가 러시아 튜멘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목표는 우리 국경에서 2,000km 이상 떨어진 정유시설이었습니다. 새롭게 현대화된 FP 드론이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이제 이 드론들은 3,000km 거리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또한 이전에 안티핀스키 정유소로 알려졌던 튜멘 정유소가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유소는 연간 최대 9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서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 정유소는 디젤 연료, 휘발유, 아스팔트, 중유를 생산합니다. 이 정유소의 일부 제품이 러시아 군대에 사용되므로 군이 정당하게 타격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для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튜멘 정유소가 공격당하기 직전에 파이어포인트선은 파리에서 열린 무기 박람회에서 개량된 자폭 드론 FP를 선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모스크바가 불타던 그 장면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파이어포인트사는 파리 박람회에서 온라인으로 불타는 모스크바 영상을 바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새로운 드론이고 이것이 모스크바의 드론을 사용한 첫 번째 결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이 무기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어포인트사는 새로운 날개에 추가 연료 탱크를 장착함으로써 드론의 사거리가 1650km에서 2700km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 드론은 서시베리아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회사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연료 탱크를 늘린 이유가 러시아의 연료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자면 크림반도를 고립시키는 것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을 휘발유 없이 지내게 할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던 러시아인데 유럽은 러시아 가스 없이는 얼어 죽을 거다. 유럽은 러시아 석유 없이는 망할 거다 등등 말이죠. 지금은 그들이 비무장화하려 했던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 시설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스크바 상공에도 드론이 출현했지만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이를 제대로 격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꼭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후원도 가능합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참고해주세요. 거기에는 패치 인사이트 비공개 커뮤니티 링크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는 별도의 주제들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설명란을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